생물의 왕국. 저자 이정모. 출판 책과 삶. 프롤로그. 유튜브엔 아기 상어만 있는 줄 알았지. 질문하는 과학의 참 즐거움이란. 관장님,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관장님, 과학은 지겨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지겹지 않고 신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2015년 서울시립과학관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지으면서 인근 지역 학부모들과 과학관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많이 들은 요구사항이다. 이때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죄송하지만 못하겠는데요. 아니 왜? 네, 알았습니다. 과학이 쉽고 신나는 걸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원스러운 답을 하지 못했을까?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은 쉽지 않고 어렵다. 과학은 신나지 않고 지겹다. 과학만 그런 게 아니다. 역사, 정치, 경제, 심리, 예술 모두 어렵고 지겹다. 그런데 왜 과학은 유난히 더 어렵고 지겹게 느껴질까? 가장 큰 이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년 10월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그 사람에 대한 해설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신문에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전면 해설 기사가 실리면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한다. 물론 신문을 덮고 나면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말이다.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란 태어나서 굳이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고도 엄마, 아빠와 대화하면서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다. 과학은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로 되어 있다. 만유인력 법칙이나 광합성 반응 화학식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물리나 화학식을 보는 것은 마치 아라비아어 신문을 보는 것처럼 낯설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은 유난히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진다. 과학자에게도 과학은 어렵다. 과학자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과학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과학자라고 해서 과학을 쉽게 전달할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는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시민은 자연어를 사용한다. 둘 사이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물론 과학자가 시민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면 좋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과학자들은 워낙 바쁘기도 한데다가 오랫동안 특히 과학만큼은 과학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다 보니 시민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과학자와 시민 사이에는 통역자가 필요하다. 그를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한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물론 한때 과학자이기는 했다. 그러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5년, 서울시립과학관장 4년, 국립과천과학관장 3년, 총 12년을 과학관 관장으로 일한 과학행정가로 살았다. 다행히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과학관 관장을 하면서 책, 강연, 방송으로 과학을 시민에게 전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살 수 있었다. 필드에서 일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은 나를 과학자로 불러주었고 나는 기쁘게 시민들과 과학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의 바른 메일을 하나 받았다. 과학을 보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혹시 출연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특히 예의 바른 사람의 부탁은 더욱더 거절 못한다. 그런데 아마 그날 나는 무척 피곤했던 것 같다. 여력이 없습니다. 정도로 아주 짧은 거절 답신을 보냈다. 고백하자면 단지 피곤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다. 피곤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메일이 왔을 때는 미안해서라도 기꺼이 참여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두 번째 출연 요청 메일도 적당히 둘러대며 거절했다. 아마 유튜브로 과학을 전한다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유튜브로 전달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을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된 까닭은 원래 유튜브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튜브라고 하면 꼬마들이 아기 상어 노래를 듣는 매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과학을 보다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정프로, 김범준 교수, 우주먼지, 김웅빈 교수가 함께 나오는 프로였다. 너무 재밌었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유익했다. 세 명의 과학자도 놀라웠지만 정프로의 질문은 내 뒤통수를 때리곤 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왜 과학자들은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 놀라운 통찰력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에게 상승 기운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의 수다를 보고 듣다 보면 내가 행복해졌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다. 보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저 네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고, 왜 내가 그때 출연을 거절했던고. 후회 막심이었다. 나도 한 번만이라도 출연하고 싶었다. 그러다 꿈이 이뤄졌다. 과학을 보다에 몇 차례 출연한 후 과학, 주로 동물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단독 콘텐츠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 과학 정모가 그것이다. 내 담당 PD의 질문이 좋았다. 그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물었다. 질문에 답하다 보면 신이 났다. 출연자가 신이 나는데 시청자가 왜 재미가 없겠는가?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만하자는 말이 없다. 콘텐츠가 쌓였다.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책과 삶 출판사에서 콘텐츠로 책을 엮자는 제안을 했다. 얼씨구나 좋구나. 아마 이 책의 독자들은 대부분 보다 채널의 애청자들일 것이다. 즐겁게 봤듯이 즐겁게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에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다. 그것도 이정모 1인칭 시점으로 답한다. 글의 음성 지원 기능이 실리도록 노력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 과학은 원래 질문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보다의 많은 구독자들은 잠잘 때 머리맡에다 과학을 보다와 같은 영상을 재생한 채 잠이 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잠이 잘 온다고. 이 책도 마찬가지다. 침대에서 읽으시라. 잠이 잘 올 것이다. 그러면 명랑한 독서 시간을 즐기시기를. 2025년 7월 백마역 앞에서 이정모